앞에서 이제 세척 CV에 대한 부분은 이제 질문을 주셔서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자, 세척 밸리데이션 요구사항을 보겠습니다. 오염을 제거하는 프로세스의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 검증 기록은 보존하여야 한다. 세척 공정에 사용되는 매개 변수는 문서화된 절차에 의거해서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점검 기록은 보존하여야 하며 세척 공정의 검증, 프로토콜, 검증 결과 및 최종 운영 절차를 권한이 부여된 자에 의해 검토되거나 승인되어야 한다. 설계관리, 품질보증, 공정관리와 시정 및 예방조치를 포함한 전체 품질 시스템과 관련해서 수행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이거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거니까요. 되어 있고요. 여기서 뭐 특별한 거는 없고요. 보존이라는 단어는 잘 아시죠? 저희가 보관한다, 보존한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보존한다는 것은 여러분 회사에서 문서에 대한 보존 기간이 뭐 3년, 5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예요. 그 기한 동안 여러분 회사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이 문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그 환경에서 그 지정된 기간 동안 갖고 계신 것, 이것을 보존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 회사에서는 보통 5년 정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5년 정도 갖고 계시고, 자, 되겠습니다. 세척 밸리데이션 요구사항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세척 밸리데이션 검토를 위한 체크리스트. 요거는 뭐냐면, 이 세척 밸리데이션은 여러분이 만약에 수립을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일단 세척 밸리데이션에 들어가야 할 내용이라고 이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세척 공정 밸리데이션을 위한 구성팀이 이제 TFT죠. TFT가 이제 구성이 되어야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 방법 계획과 요구사항에 대한 규정이 수립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척 밸리데이션이니까요. 세척 공정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되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사용하는 조건들이 있죠. 앞에서 세척 밸리데이션에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온수는 80도에서 한 30분 동안 우리가 그 와싱 한다든지, 아니면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이다 그러면 초음파 세기는 몇 헤르츠고 여기서 얼마를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세제는 정제수인지 상수인지 아니면 다른 중성 세제인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언급이 되어야겠죠. 그 다음에 검증이나 세척 공정 밸리데이션을 이제 수행을 이제 하면서 여기에 따라서 관련되어 있는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이제 문서화 되겠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세척 공정,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리.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프로토콜과 미안합니다. 그 MVP라고 하는 그냥 세척 마스터 플랜, 여기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야겠죠. 여기서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세척 밸리데이션 프로토콜과 세척 밸리데이션 레포트를 만드시면 됩니다. 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요. 밸리데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대상, 어떤 것을 검증할 거냐. 그래서 세척 밸리데이션이니까요. 일단은 대상을 먼저 결정해야겠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기기 제품에 대한 세척에 대한 부분을 볼 건지, 아니면 제조에서 사용되어 있는 설비에 대한 부분 또는 도구에 대한 부분을 검증할 건지, 이런 부분이 결정이 되겠고, 이런 대상들을 가지고 어떤 항목,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판정할 건지, 그다음에 그 항목에 대한 부분은 어떤 절차를 따라서 검증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제 그 세척에 대한 세척 그 대상에 대한 어떤 설명, 공정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세척에 사용되는 설비나 세제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이 나오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세척을 하게 되면 몇 개의 샘플을 뽑을 거냐인데, 여기서 보면
뭐 샘플링, 실험 계획법, 다고치기 쭉 나오는데 샘플링 기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O 2859-1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간 나오겠고, 그 다음에 판정, 위에서 판정 절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른 수행에 대한 판정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레퍼런스, 뭐 관련되어 있는 우리 세척 작업 표준서라든지 아니면 우리 ISO 13485, 뭐 13485 2016년 버전의 뭐 몇 점 몇 항에 따라서 이런 걸 한다는 어떤 근거를 세우시든지 여러 가지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이렇게 기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 세척 밸리데이션에서 샘플 채취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 보시면 직접 채취 방법을 해서 이제 수압 메소드가 나오고 간접 채취 방법을 해서 린스가 나오는데 각각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회사에서 이제 결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채취 방법이 수압이라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저희가 오전 시간에 세척 밸리데이션에 대한 종류들 쭉 설명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보통 이제 5 곱하기 5cm의 정사각형 내에서 수압봉을 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한다든지 지그재그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수압봉에서 이 채취된 요 내용물을 가지고 이제 시험하는 것, 요게 이제 직접 채취한다는 것이고요. 그 내용을 보면 검체 채취가 가능한 경우 선호되는 방법으로 검체 채취 위치는 세척되기 어려운 위치를 선정한다. 단위 표면 적당 오염물, 잔류물의 허용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시각청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요 수압 방법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샘플 채취하는 방법이죠. 그다음에 세척 위치는 가장 어려운 위치를 선정한대요. 잠시만요. 제가 사진을 갖고 설명을 드린 게 좋을 것 같네요. 잠시만요. 오전에 했던 사진을 한번 찾아가 볼게요.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수압 메소드고요. 왼쪽에 있는 게 수압 메소드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린스에 대한 메소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정확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잠시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회사는 10cm네요. 10 곱하기 10으로 이렇게 하셨네요. 그래서 10 곱하기 10을 하는데 뭐 개인마다 이제 틀릴 수 있으니까 아예 이렇게 지그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서 수압봉을 이렇게 하시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수압봉은 삼땡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드는 수압봉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보통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수압 방법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의 이제 믹서 통이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표면에서 했는데 앞에서 이제 어려운 채취 위치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있는 이 사진을 가지고 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평평한 면이 있고요. 이 아래 보면 이게 이제 기구 모양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평평한 면에서 채취를 하는 것보다는 이런 이제 모서리 부분이 좋겠죠. 왜 모서리에서 채취하냐면 세척되기 어려운 부분이죠. 세척되기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세척이 난해한 부분에서 샘플 채취를 하는 겁니다. 워스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척되기 어려운 위치에서 이 부분을 샘플 채취를 해서 세척이 된 부분이 잘 되었다는 것을 검증하면 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수월하게 잘 되었다라고 당연히 가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이제 린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미안합니다. 말을 하면서도 거꾸로 적었네요. 수압 방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린스
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척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군데군데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세척을 하시겠죠. 그러면 물이 흘러 이렇게 나옵니다. 물이 흘러 나오면 이 물을 받아서 이 물에서 일정한 용량을 채취를 해서 하게 됩니다. 이 물은 최종입니다. 최종 헹굼수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할 수 있고 세 번 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오염이 된 헹굼수가 나오겠죠. 그 물은 굳이 검증할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다. 그러면 1번, 2번 필요 없고 세 번째 나온 이 헹굼수를 가지고 검증을 하면 됩니다. 다시 되돌아가서 그래서 세척되기 어려운 위치에서 샘플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선호되지만 이제 간접 채취죠. 직접이 아니라 이제 헹굼수죠. 헹구어져서 나온 그 물을 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접 채취 방법을 적용하기에 접근이 어렵거나 주기적으로 설비를 분리 또는 분해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라고 되는데 요 방법이 이건 이제 권장되는 방법이긴 하지만 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또 쉽죠. 쉽기 때문에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방법과 그 다음에 간접 방법이 있는데 권장되는 것은 뭐 직접이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제 간접 채취 방법에 의한 헹굼수 린스 메소드인데 우리말로 하면 이제 헹굼수를 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장치에 대해서 뭐 HPLC, UPLC, GC, UV, 뭐 IC 쭉 나오는데 그다음에 특정한 잔류물 항목 분석 항목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척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TOC, pH, 용출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pH라든지 아니면 TOC나 아니면 전도도, 미생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규격을 가지고 할 거냐. 근데 저희 의료기기니까 아무래도 국내에서 사용되는 물 시험에 대한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한역전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의학 KQC, 의학 외품에 따른 평가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식품에서는 먹는 샘물에 의한 평가 방법이 있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뭐였죠? 화장품과 관련된 교육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저희 의료기기 쪽에서 분석을 한다 그러면 요것을 많이 쓰시죠. 약전에 따른 방법. 국내에는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미국은 USP를 따라가시면 되겠고 뭐 일본 거는 잘 안 쓰시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액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 요거는 이제 주로 기체와 관련돼 있는 부분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자외선 측정할 때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LC로 웬만하면 다 분석을 하시고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분석하시면 되는데 보통 의료기기에서는 이런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시각시험에서 지정되어 있는 시험 기간을 보통 이용도를 많이 하시죠.
자, 미생물 측면의 시험 검사 나오는데 바이오버든, 발열성, 엔도톡신 제가 여기서 하나 지웠는데 라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역시 엔도톡신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좀 지웠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기본적인 건 여기서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발열성도 요즘에는 동물 실험이기 때문에 잘 안 하시고 엔도톡신을 통해서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얘를 가장 많이 시험을 보통 하시죠. 필요에 따라서 얘를 할 수도 있고 얘를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요 미생물은 바이오버든 시험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하면 살아있는 균이 몇 개가 있는지를 시험한다 그래서 생균수 시험이 있습니다. 자, 세척 발리데이션에서의 잔류물과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방법, 잔류물의 검출과 분석 방법을 통해서 시험하여 허용기준을 설정한다. 가급적이면 그냥 국가 규격을 사용하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 자사 규격을 설정하게 되면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규격에 대한 정당성, 타당성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면 국가 규격을 갖다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조 공정 중에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험으로 기준을 설정한다. 이미 동일한 제조 공정으로 허가되어 안전하게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대한 잔류물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새로운 의료기기 또는 제조 공정인 경우 최악의 조건으로 세척한 후 생체 적합성, 독성, 성능, 필요하면 전임상을 거쳐서 잔류물 정도에 따른 적합성을 평가하고 허용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허용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정 밸리데이션에 대한 보고서를 들어갈 건데요. 제가 샘플을 하나 더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척은 없고요. 인큐베이터인데 CO2 인큐베이터. 그러니까 미생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 챔버 안에 CO2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그 CO2에 대한 인큐베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IQ, OQ, PQ 프로토콜 아까 냉장고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것도 역시 생물학적 제재 그 제조 회사에서 사용되는 양식이고요. 그래서 그 제조실에 CO2 인큐베이터가 있습니다. 그 양식 앞에 보면 다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앞에서 저희가 냉장고 했던 것처럼 뭐 작성자가 있고 검토자가 있고 승인자가 있고 뭐 검토자가 뭐 한 명밖에 없으면 뭐 이렇게 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펜으로 썼는데 써지네요. 우와, 좋은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전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부서도 검토자가 없으면 뭐 여기서 뭐 쓰시고 전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력사항 들어가겠고요. 자, 목차 똑같죠. 목적, 적용 범위, 용어의 정의, 증거 권한, 개요, 절차, 일탈에 대한 부분, 판정 기준, 관련된 문서들. 자, 뭐 이제 목적에서는 이제 특정 회사에서 어디에서 뭐 적용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적용 범위는 보면 본 계획서는 1차 세포 배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CO2 배양기, 그 배양기 뭐 시리얼 번호 적으시든 관리 번호, 여러분 설비 관리 대장이 있죠. 설비 관리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그 관리 번호를 적으시면 되겠죠. 이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최초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나오겠고요. 책임과 권한에서 이렇게 베스트 ENC에서 작성을 하겠다. 그 다음에 4.2에서는 뭐 이제 검토에 대한 그 고객사 이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적격성 평가, 장비에 대한
그 CO2 인큐베이터에 대한 장비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됐고 절차에 대한 부분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적격성 평가 수행 절차는 본 계획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적격성 평가의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서 각 항목에 따라서 점검을 하고 실시한다. 다음에 뭐 일탈 기준이 있을 경우는 거기에 따라서 기록을 한다. 점검 결과는 미리 설정된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고 적합, 부적합 또는 해당 사항 없음을 표시한다. 적격성 평가 문서는 청색 유성펜으로 한다. 그 다음에 모든 기록 내용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자사 문서 또는 자료 관리에 따라 수정한다. 적격성 평가 시 확인된 자료는 첨부 자료를 첨부하며 기록 관리한다. 자, 이렇게 됐고 일탈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판정 기준. 그래서 관련된 문서 생물학적 제재니까 의약품 쪽이니까 이렇게 국내 규격이 들어갔고 유럽이라든지 미국 규격, 국제 규격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 IOQ에서 사용되는 각종 체크리스트, 점검 문서들은 이런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렸고 CO2 인큐베이터에서 운전 상태 점검 일지를 한번 볼까요? 자, CO2 인큐베이터니까요. IQ는 여러분 이제 잘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목적, 운전 적격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CO2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정독하는지를 본다. 그래서 전원 스위치, OQ니까요. 전원 스위치를 켰을 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지 디스플레이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기능이 있다면 이 장비는 이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멸균에 대한 기능이 있으면 멸균에 대한 부분도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겠고 뭐 이러 해서 장비에서 기본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성능이 사용 설명서 또는 URS에 나와 있다면 거기서 언급되어 있던 성능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시는 거죠. 뭐뭐 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기록을 해놓으시면 그렇게 해놓으시면 OQ에서의 점검 항목 중에 하나로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CO2니까 뭐 온도에 대한 분포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CO2 인큐베이터니까 그 챔버 내에 CO2에 대한 농도를 이렇게 측정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모든 온도에 대한 측정, 그다음에 멸균에 대한 측정 또는 CO2 농도에 대한 측정 이런 계측기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런 적격성 평가를 할 때 이런 센서나 계측기들은 기본적으로 교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런 OQ에서 이런 부분을 교정된 계측기를 사용했으면 처분무쇠 그런 교정 성적서가 별첨으로써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뭐 OQ에 대한 부분, PQ에 대한 부분, 자, 똑같죠. 네. 그래서 CO2 인큐베이터니까 기본적으로 온도에 대한 부분에 관리를 하니까 앞에서 우리 냉장고에서 냉장고도 온도 관리가 주 목적이었잖아요. CO2 인큐베이터도 CO2 농도 정해져 있는 CO2 농도가 유지되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정된 온도가 유지가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온도를 이렇게 검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멸균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시간들은 여러분 회사에서 별도로 이제 지정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보통 이런 문서들이 이제 프로토콜에 같이 언급되어 있고 이 양식을 그대로 레포트에서 실제 기록할 때 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프로토콜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그 양식들이 그대로 레포트 쪽에 첨부 문서 쪽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냥 똑같이 카피가 되는 거죠. 단지 이쪽은 공란이고 레포트 쪽에는 실제 기록한 내용으로 이게 차 있는 거죠.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공정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잠시만 제가 시간 조정 좀 해보겠습니다. 80페이지. 자, 공정 밸리데이션 보고서에 대한 정의를 보면 밸리데이션 또는 각각의 계획서를 참조해서 작성하는 보고서이다. 이 보고서는 얻어진 결과의 요약, 관찰된 모든 일탈에 대한 언급, 필요한 결과 도출, 보완사항 시정이 필요한 변경에 대한 공고를 포함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서에서 정해진 계획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타당성 입증과 함께 문서화로서 보관되어야 한다. 적격성 평가가 적합하게 완료된 후 적격성 평가와 밸리데이션의 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공식적인 승인은 문서로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 관리 상태 공정 밸리데이션을 할 때 앞서 저희가 공정 밸리데이션이란 것은 지속적인 어떤 공정이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지속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그 증상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제조 환경이나 그 공정 조건이 재현이 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그게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하는 것이고, 그게 지속적이고 재현적이면 우리는 그 공정이 안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품질 기법에서 관리도라는 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 관리도에서 그 UCL과 LCL 요 안쪽에서 그 품질들이 측정이 되면 우리는 그게 관리 상태에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UCL과 LCL을 벗어나면 우리는 그게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 우리는 그 이상 원인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냉장고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레코딩 되잖아요. 레코딩 되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샘플에서는 8도였고 플러스 마이너스 1도였나요? 그래서 범위가 7도에서 9도예요. 그러니까 UCL 어퍼 컨트롤 리미트가 9도였고 로우 컨트롤 리미트 LCL이 7도였습니다. 그렇죠? 센터 라인은 CL 센터 라인은 8도였죠. 그래서 7에서 9 사이고 그 중간이 이제 8이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로고에서 그 온도가 예를 들어서 24시간 동안 1분 단위로 측정한다 또는 5분 단위로 측정한다 그러면 그 온도가 계속 찍히겠죠. 그래서 이 찍히는 이걸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 UCL과 LCL 그 사이에 있으면 우리는 안정화되었다, 관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7도 아래라든지 9도 위로 이렇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게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 그 이상에 대한 원인을 찾아가야죠. 찾아서 해결해야지만 우리는 그게 관리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우리가 관리 상태에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되었으면 요 이상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자, 관리 상태에 있으면 우리가 우연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 이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기능들이고요. 이거는 예측한 원인을 우리는 우연 원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 원인에 의한 변동, 제거, 공정 능력과 품질 수준의 향상, 그러니까 이런 우연 원인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상한 것들이죠. 그죠? 문제점들이죠. 문제점들을 제거를 하면 우리는 그게 공정 능력이 안정화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관리도라는 품질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여기입니다. 기준선, 여기 센터 라인입니다. 센터 라인에서 이제 UCL과 LCL 요 사이에서 온도가 이렇게 찍히면 우리는 이것을 관리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웃이면 우리는 이상이 있다라고 보고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예, 품질 기법을 나중에 설명드릴 일 있으면 그때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GMP에서 공정 밸리데이션 문서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설계 적격성에 대한 평가, 여기도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나오겠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설치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나오고, 운영 적격성 OQ에서도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나오고, PQ 성능 적격성 평가에서도 프로토콜과 레포트가 나옵니다. 이 과정을 각 단계마다 다 문서화해서 이걸 취합을 하고 하면 이게 밸리데이션 프로토콜과 레포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그 질문사항이 있으실까요? 그래도 오늘은 하루 강의라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틀 하면 힘든 것 같아요. 예. 예. 특히 오늘은 또 다행인 게 이제 저희가 앉아서 할 수 있는